튜닝에 진심인 나라 공격 헬기를 만든다고? 국산 공격 헬기 LAH가 올해 23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헬리콥터 전력이 더욱 대단해지는 건데요. 24년까지 헬기 10대와 통합지원 등 3,020억 원 규모이며 31년까지 5조 7,500억 원 규모로 생산합니다. 이제는 무장헬기까지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7번째 무장헬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50년 전부터 수입한 헬기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아주 오래된 헬리콥터 200여 대가 있습니다. 잠자리 헬기라고 부르던 500MD인데요. 270대를 생산, 토우미사일을 장착해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투용으로 사용하던 AH-1F 코브라 헬기와 기동헬기인 UH 시리즈를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정비 능력 아니면 꿈도 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밀리니엄 때 낡은 헬기를 중형 헬기로 만들어 모두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공격도 하고 수송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중형 헬기를 한 가지 프로젝트로 개발하려고 한 건데요. 여건이 어렵게 되자 기동헬기, 공격헬기로 나누어서 개발하게 됩니다. 13년 기동헬기 수리온을 세계 11번째로 개발합니다. 이번에 양산하는 LAH는 카이가 15년 개발에 착수하여 7년 만에 성공한 소형 무장헬기인데요. 소형이라고 아주 작은 게 아닙니다. 중형급 소형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도 생존성과 네트워크전 개념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무장 능력으로 공격력까지 겸비했습니다. 31년이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아파치 70여 대와 LAH 200여 대로 공격 헬기만 270대 수준이 됩니다. 우리 육군 항공은 세계 최강 수준의 헬기 전력을 세계 3강 정도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격 헬기 플랫폼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면에 20mm 3연장 기관포, 한편에 70mm 로켓 7발 또는 천검 2발을 탑재합니다. 작전에 따라 양쪽 윙에 로켓 14발 또는 천검 4발을 탑재하는 건데요.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미국의 그 유명한 헬파이어를 능가하는 세계 수준의 물건입니다. 천검은 하나가 만든 35kg의 헬기 전용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8km를 날아가서 1m 두께의 장갑판을 뚫어버립니다. 3세대 미사일로 유선, 적외선, 광학 유도가 다 됩니다.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하고 다른 일 한다는 그 방식입니다. 파이어 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발사해놓고 목표물을 재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육군항공은 적전차의 공격과 수리온과 합동으로 공중 강습부대 업무까지 가능한 국산 만능 전술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상대하는 적의 공격적인 위협에 대하여 생존 장비 컴퓨터가 조기 경보와 방어가 가능하고요. 레이더와 미사일 경보 수신기가 장착되어 최첨단 방어와 공격이 가능합니다.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전이라고 합니다. 성능 좋은 무기 중심이었던 전장에서 신뢰가 높은 신속한 정보 안에서 전장에 필요한 성능을 가진 무기들이 협동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적군은 알아낼 수 없고 우리끼리만 전장 상황을 통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통신체계가 필요합니다. 6회공 3군이 각각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각 군의 통신체계를 사용하는데요. 3군이 연합하여 합동으로 작전할 때는 한국형 합동통신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를 전술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래전의 핵심 중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산 항공기 중 최초로 LAH가 육군 링크와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링크K를 장착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시 작전권이 없는 전세계 군사력 100위 이내의 유일한 6대 군사력 대국입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기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다른 나라 간섭 없이 우리의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항공 전자장비인 자동비행장치도 장착했습니다. 상대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표적 획득 장치와 헬멧에서 무장 시스템과 통합하여 조준하고 발사하는 최첨단 공격 능력도 구비했습니다. 카이의 LH 생산 목표는 600대인데요. 육군 9개 항공대대의 구형 헬기 대체 200여 대, 파생형으로 개조하여 국내 판매 200여 대, 해외 수출 200여 대입니다. 육군 항공 소요 200여 대 생산만으로도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생산 단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폴란드 방산무기 수출에서 보면 대량 생산 능력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고비용의 전략자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수입이 막힌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술자산의 국산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헬기 국산화 비율은 65% 이상인데요. 헬기의 주력 무장인 천검은 96%입니다. 이렇게 보면 방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국산화를 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논란은 개발자를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장기간 개발 기간의 깨끗함도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에 대해 무시하는 이야기와 무엇인가 의도된 논란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카이는 국산 헬기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멈티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멈티는 정찰, 감시, 자폭 등의 기능을 가진 무인기와 헬기를 결합하는 건데요. 유무인 합동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헬기 자체가 무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헬기가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운항하더라도 무인기라면 적의 휴대용 무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적이 우리 헬기가 무인기인 걸 안다면 자기 목숨만 걸고는 덤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LAH는 용도에 따라 파생형 개발이 가능합니다. 우선 LUH와 SAH 형태로 개발 예정인데요. 헬기의 멈티 기술이 발달할수록 파생형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LUH는 소형 다목적 헬기입니다. 유무인 형태로 작전의 형태에 맞게 무장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시와 평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 이후에 멈티 기술이 3단계까지 개발이 되면 파생형 헬기의 멈티 체계를 통합하여 소형 공격 헬기가 군집 드론을 몰고 가서 적진을 쏙대밭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제 육지에서 우리를 함부로 할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든 말이죠. 개인이든 나라든 상대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상대, 나쁘게 하면 나쁜 상대가 됩니다. 나쁜 상대라고 무조건 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린다면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맞는 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힘이 약해 보여서 맞는 겁니다. 그땐 전쟁입니다.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우린 주변 사국과 역사를 통하여 때론 친구처럼 때론 원수처럼 지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여서 까다로운 겁니다. 우리가 먼저 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때릴 능력은 되는데 우리도 피해가 상당하다면 우리가 먼저 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족이 다친다면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습니다. 손해보험에서도 전쟁이나 별난에 의한 상해는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 보일 때 모두가 적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은 북한뿐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무기를 개발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엔 지구 4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수출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중요한 전술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건데요.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외국 무기 사와야 되는데요. 또 다른 파생형인 SH는 특수작전용 기동 헬기로 만드는 겁니다. 현대전은 상당 부분이 시가전입니다. 도시 전체를 방어진지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처럼 산에 지휘부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죠. 특수부대는 야전의 적 지휘부 소탕이나 정찰 임무보다는 인구 수백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소수 인원이 투입되는 작전에 맞는 소형 헬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SH가 이 요구에 딱이죠. 필요에 의해 무기를 개발합니다. 무기를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수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기술을 잃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도심을 날아다니는 항공 모빌리티 UAM의 시대가 오면 하늘에 온통 유무인기 시대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헬기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공격 헬기 LAH와 기동 헬기 수리온으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지구상에 10여 개 나라를 제외하면 기타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못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국내 환경이 여전히 전쟁 중이고 국외 환경이 소련의 붕괴 이후 지난 30년간 다른 나라가 무기 개발에 소홀한 덕분에 우리가 항공 플랫폼에 막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튜닝에 미친 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응원하며 지켜보면 되는 것이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함부로 거짓말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